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한 주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미준 패밀리 분들께도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오늘 미국에서는 레이버데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은 레이버데이, 즉 노동절이죠. 노동절로 지정을 해놓고 모든 노동자들이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월요병이 없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조금은 좀 지루한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9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8월 달의 고용 보고서인데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 그 전달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수치인데 어떠한 결과가 발표됐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농업 부분의 페이롤은 제외를 하고 과연 일자리가 몇 개나 새롭게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었던 예상치는 73만 3천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23만 5천 개가 새로 창출이 됐다고 지금 결과가 보고가 됐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기대치의 반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참고로 7월 달에는요, 조정된 수치를 보면 100만 개가 넘어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8월 달에 고용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지금 8월 현재 실업률은요 5.2%에 머물고 있습니다. 7월 달에 5.4%에서 0.2%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 좋아지는 넘버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보시면 average hourly earning이 있죠. 따라서 시간당 페이가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0.6%가 올랐거든요.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저임금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이렇게 서비스 쪽에 고용이 창출이 굉장히 더디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시간당 임금은 3.9% 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4.3% 정도로 시간당 임금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금요일 날 발표된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요일 날 발표된 이 레포트,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 왜냐하면 연준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페드 관계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번에 나오는 마켓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잘 회복되는 데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결정하고요, 또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 시기도 결정할 예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했던 그 잡 레포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치가 나왔다면, 따라서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었다. 어떤 시그널이냐면, 이 경제가 이제 충분한 힘이 생겼다. 따라서 연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책을 도와주지 않아도 경제가 스스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직접 살펴본 것처럼 고용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좀 슬로우 다운, 좀 둔화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그 수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테이퍼링이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이번 달에 FOMC 미팅에서는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없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따라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테이퍼링이 어쩌면 내년 초까지도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 마감 사항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유일하게 나스닥만 지금 0.21%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연준이 만약에 테이퍼링을 좀 연기한다면, 내년까지도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나스닥을 이루고 있는 기술주들, 즉 성장주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요. 만약에 고용시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이 더뎌진다는 거잖아요. 성장이 더뎌지게 되면 성장이 귀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성장이 귀한 세상이 오게 되면 성장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요,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실 내용은 뭐냐면요, 이번 달은 굉장히 좀 크레이지한 그런 먼스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테슬라가 딜리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번 9월 달을 전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자동차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역시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덧붙여서 얘기하기를요, 테슬라는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딜리버리가 잘 안 돼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현상은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첫 번째 쿼터까지 1분기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론 머스크는 또 그 직원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줬냐면 25,000달러짜리 저가 자동차를요, 아마도 2023년까지는 우리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물론 한 가지 전제가 따른데요. 그 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가 반드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완성시켜야 된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25,000달러짜리 자동차는 모델 2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좀 컴팩트한 소형차를 얘기하는데 이 모델 2는요, 스티어링 휠이 없을 것이다. 운전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페달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가속 페달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주행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가 더 있는데 사이버 트럭 역시도 좀 연기가 될 것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는 아마도 연기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스페셜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그 니오 있잖아요. 그 니오가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사이버 트럭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뉴스들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굉장히 과감한 발언 하나를 더 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그는 동의한다. 어디에 동의하냐면요,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자기도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실행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통 언급할 때 보면 어떠한 얘기를 주로 했었냐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테슬라 주가가 막 1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3,000까지 올라가면 그 의미는 뭐냐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주말 동안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워크호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워크호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에 지금 행각을 벌였다고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SEC에서 지금 인베스티게이션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워크호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심을 받고 있냐면 프리오더를 페이크로 조작했다. 따라서 그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좀 회계상 조작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어카운팅 프로드라고 나오죠. 따라서 그들의 재무 제표 역시도 조금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감추고 있었냐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SEC 쪽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투자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워크호스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지금 9월 달에 가장 크레이지한 먼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자,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GM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북미 쪽에 있는 GM의 공장들 중에서요. 대부분이 프로덕션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반도체 풍기 현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제너럴 모터즈는 이번에 셧다운한다. 프로덕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을 멈춘다는 거죠. 미국 쪽에 있는 공장의 대부분을 지금 생산을 멈추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1주에서 2주 정도 멈추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스타팅 넥스트 윅, 여기서 넥스트 위크라는 것은 이번 주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생산 공정을 멈추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칩 부족 현상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GM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토메이커,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들이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한 3분기 정도 되면 반도체 풍기 현상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설비 시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상당히 좀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풍기 현상은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설지, 그러니까 증가세가 굉장히 좀 무섭게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어디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크냐면요.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즉 동남아 쪽에 그 코비드 델타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쪽에는요.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특히 뭐 대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GM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냐면요.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좀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자동차 모델만을 위해서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지 그 픽업 트랙이라든지 SUV 프로덕션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 이렇게 반도체 부족 현상은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은요, 반도체 기업 쪽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수요가 넘쳐난다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볼까 합니다. 자, 7월 달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그 매출이 2.1% 정도 지금 올라갔다. 먼스 투 먼스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6월 달에 비해서 2.1%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1년을 바라봤을 때는 아마도 전년도에 비해서 25.1% 정도 매출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세미컨덕터, 즉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요. 29% 정도 7월에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비해서죠. 그리고 그 매출의 규모는 45.4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2.1%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취합한 기관은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반도체 산업조합 정도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지역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미주 쪽은 4.2%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중국은 1.2%, 일본이 생각보다 좋네요. 3.2%, 그리고 그 외에 아시아 퍼시픽은 2.0%, 그리고 유럽은 0.8% 정도 오히려 좀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1996년부터 2021년까지요. 반도체 매출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반도체가 어떠한 그 매출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10빌리언 정도에 불과했던 반도체 매출 규모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따라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요. 성장률입니다. 성장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도체의 사이클을 우리가 한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이클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우상향을 믿으면서 투자를 한다면 건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홈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뉴스를 보시면요. 스마트 홈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이 이번에 보고되기를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런칭하냐면요,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브랜디드라는 것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다는 거죠. 자, 미국 쪽에서 일단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빠르면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는 55인치 그리고 75인치 정도 되는 대형 TV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도 이미 다른 텔레비전 제조 업체랑 팀업을 이뤄서 파트너십을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같은 경우는요, 파이어 TV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결성했었죠. 파이어 TV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구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TV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쿠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요, TV 그 자체는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사의 이름을 달고 나왔었죠. 따라서 이번처럼 아마존이 아마존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TV는 처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존이 TV를 직접 만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브랜드,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소니와의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LG나 소니는 사실 아마존의 그 이커머스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직접 자기의 고객사들과 경쟁을 하게 됐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아마존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위험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요, 이번 발표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히 TV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TV는요, 알렉사가 들어가 있는 TV죠. 따라서 스마트 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알렉사가 들어간 TV는 연유 TV랑은 굉장히 다른 기능을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카입니다.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스마트카 쪽에도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기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안겨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 CT이고요. CT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쪽에 연결된 테크 기업들의 그 매출이요,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냐면 그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 총 합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웨어러블 이렇게 다 합친 것보다도 사실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예측인 거죠. 그리고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요. 단 4년 후에는 이 정도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동차의 일렉트릭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켓까지 다 합친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25년에 약 362 빌리언 정도의 규모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상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는요, 단순히 승용차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DNA가 바뀌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움직이는 새로운 진보된 그 가전 제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더 이상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아니고 움직이는 전자 제품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전자 제품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컴플리트된 완성된 하나의 인포메이션 허브가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에 연결된 모든 인포메이션이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카가 본격화되게 되면요,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드레스블 마켓, 접근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요,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거 10년 이상을 이끌어왔던 것은 사실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이러한 모바일 혁명 시대에서 이제는 자동차 혁명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스마트카가 다음 테크 혁명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카라는 컨셉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요, 동시에 이제 전기차도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추세가 컴바인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굉장한 성장의 기회를 테크 기업들한테 안겨줄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추세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수혜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의 수혜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팅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 아니면 센서를 제공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5개의 기업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스마트카라는 새로운 추세가 확장이 되면 많은 혜택을 입을 기업이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런 스마트카 전문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빠질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KLA. 세 번째는 TE 커넥티비티 LTD가 나와 있고요. 다음은 커닝인데요. 커닝 같은 경우는 글라스를 만드는 이러한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즈.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스마트카의 추세를 타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평소보다 굉장히 좀 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9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잖아요.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테슬라라는 종목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들어보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3,0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캐시우드가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은 줌인데요. 이번에 줌이 그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때 기회를 활용해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터는 무려 5,600만 달러 정도의 그 줌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줌 주식을 쓸어 담은 이유에 대해서 캐시우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nnovation never takes a breather, even in front of a long holiday weekend and after a jobs report. And that means there could be new investing opportunities staring you right smack in the face. Who better discuss the intersection of innovation and investing than Cathie Wood? She is, of course, the founder, CEO, and CIO at ARK Invest and joins us now for an exclusive chat. Cathie, welcome back to Yahoo Finance. Thanks for taking some time ahead of the long weekend here. I wish you could see my notes because I have pages of them. But before we get into some of your recent picks and things you've been buying, talk to us about a little bit about the labor report today. Came in below estimates. You know, is this the type of report where you have to take a step back as an investor and rethink any of the strategies you've been putting on? Well, we believe there are three reasons that the employment report was weaker than expected. One of them is the Delta variant of the coronavirus. We saw leisure and hospitality flat. The employment gains, there weren't any. That's a big change. We also know supply chain problems are at work here. Certainly, we're hearing a lot about that from the auto sector, many sectors. And we saw in manufacturing, the total hours worked were down 0.5%. So that suggests some possible supply chain problems, and here's where I think some people might be missing the mark. We think there is an inventory buildup out there, but the inventories, let's just take autos, for example, are not on dealer lots. I get a lot of people pushing back against the notion that there's an underlying weakness developing in the auto sector. And one of the main reasons we believe it's happening is because the inventory is in our driveways or garages. We spent the last year trying to avoid mass transit. So used cars went crazy to the upside, and as did new car sales, much stronger than expected. Now I think, however, there's another reason, and that is the consumer is thinking about his or her next purchase. Is it going to be gas-powered or electric? And we believe that electric vehicle sales will be up more than 50% this year, perhaps much more than 50%. And that's a global number, while traditional auto sales are basically flat. It seems like they're going to be up very slightly, if at all, on an average annual basis. Cathie, so let's stay on the auto sector. Of course, one of your top holdings in your funds is Tesla, and it's been a long time holding.
for you. Given the chip shortage that we have seen, are you concerned about Tesla missing any delivery estimates this year? Well, it's if we're right on what's going on with the gas-powered vehicle sales, I think that auto manufacturers are going to be cutting back, and that will free up some of the chip supply that might have gone to gas-powered vehicles for the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who are growing dramatically here. So I've been amazed at the way that Elon Musk and team have been able to work around the chip shortage, because it's not just the most sophisticated chips, it's microcontrollers. So they've been, their ingenuity has been at work in terms of substitution. We know it's a scramble, but if we're right on what's going on with the traditional auto sector, the gas-powered part of the market, some of that chip supply will free up for the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Kathy, when you originally came out with your prediction on Tesla, I believe it was a $7,000 price target. Really, GM, Ford, Toyota, they weren't doing much in the electric vehicle space, but now that they are, I mean, look, Ford's electric pickup looked pretty cool to me. You know, how does that impact the longer-term growth profile of a company like Tesla? Well, I think it validates it. According to our estimates, based on Wright's law, which we can get into if you'd like, it's a relative of Moore's law, we believe that electric vehicle sales will shoot up from 2.2 million units last year, looks like there'll be 3.6 or 3.8 this year, to 40 million in 2025 as electric vehicle prices drop below gas-powered car prices on a like-for-like basis. And our concern about that 40 million number was that other auto manufacturers were not responding rapidly enough. Now what has happened is China, with a big focus on the environment, is subsidizing electric vehicles aggressively, and the supply, therefore, is starting to shift up. So no, we think this is good news. It's validating this massive move from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gas-powered cars. We sold 80 to 90 million of them in the last few years per year, to electric, which, as I said, is at such a low base right now, 2.2 last year, maybe 3.6 or 3.8 this year, all the way to 40 million. I think it just tells us that the exponential growth trajectory is in place, and given the way China is subsidizing, we could be conservative. Wow, interesting there. And just staying on that, Kathy, it's been an impressive year for Tesla. Several quarters of profits, U.S. business humming along, doing good business in China. To your point, I mean, do you see Tesla's fair value above 7,000, just given the year that they have had? So that original number was on the old stock. We've had a 5-for-1 split. So our new number, our base case for Tesla with this on the split stock is 3,000. The stock right now is a little over 700. On the old basis, that would be 15,000. So what that tells you is our estimate for Tesla's success has gone up. And the main reason for that is their market share, instead of going down from year-end 2017 to today, has actually gone up fairly dramatically around the world. Interesting. Kathy, before we head to break real quick here, I do want to ask you about one more name, actually a couple more, but one right here, Zoom. You were in the market picking up Zoom shares, if I'm correct, this week after that earnings report. Looked good. I think some investors were concerned about the slowdown there. What did they miss, and what do you see? Yes, so we think there's a transformation taking place in the communications sector. Many people think of Zoom as nothing more than these video sessions that you and I are on right now, but it's becoming much more than that. We think it's going to, with Zoom Phone,
take over the PBX system. In other words, it is going to start taking more share of the communications stack in technology. And enterprise communications is a $1.5 trillion opportunity. And we believe that Zoom is on its way to usurping the role of players like Cisco, for example, in the years ahead. So it's a very big story. It is not just about video and stay at home or even hybrid. It's much bigger than that. You know, is it partially, though, too, Kathy, a play on we are likely to be in this hybrid work model for 5 years, the next decade, who knows? And you know what? We may see more pandemics. Is that part of the play on Zoom? Yes, but I really think that they're spreading their wings within the communications equipment realm, which, as I just mentioned, is the largest part of the tech stack, 1.5 trillion. We think they're going after that, and that one of the reasons they got their nose under the tent is because of what happened during the coronavirus. This was the best performing communications tool we had, any of us. I know I much prefer when I know that my next call is going to be on Zoom as opposed to one of the legacy players, because it just works better and the user interface is much better as well. So they got their nose under the communications equipment tent that way, and now they're just going to move forward very dramatically, we think, from there. I do love Zoom. I've actually figured out how to use it on my phone.